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AI 윤리 규제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이 발표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간단히 목차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논의 배경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어가고자 합니다. 개념이나 구성 요소, 작동 방식 이런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또 이후 발표 시간에 또 다른 그 공학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더 정확하고 깊이 다뤄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되, 이제 그 중에서도 제 분야에서 에이전트 관련한 공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활용 사례와 기대 효과의 경우에는 이제 발표 때는 상세히 다룰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에이전틱 AI를 공정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보고자 하는데, 물론 이제 긍정적인 혜택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네 번째 섹션에서는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설명드리겠지만 크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나누었고요. 각각 기술 구성 요소 상의 어떤 특성으로부터 발현되는 편향 문제, 또 법 제도적 한계나 부재에 따라서 이 기술, 이 시스템의 이용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점과 담합의 위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AI 에이전트는 여러 기업의 리더들로부터 가장 주목해야 할 기술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2025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다. 개인의 삶과 일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수천억, 수조 원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에이전트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이 에이전트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개인의 일상부터 기업 업무, 그리고 이 산업의 생태계 발전에 이르기까지 기술 혁신과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흔히 AI 에이전트, 에이전틱 AI라고 했을 때 이거야말로 기존의 생성형 AI, 그 LLM이 가진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관련해서 LLM하고 어떤 면에서 다르고 진보한 면 있어서 그런 평가가 있는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네. LLM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한계 중에 하나로 수동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GPT가 사람처럼 읽고 쓰고 이해한다라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행동을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주어진 요청, 주어진 지시에 그저 대응하는, 이제 반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놀랄만한 어떤 훌륭한 콘텐츠를 생성하지만 프롬프트를 주도하는 것도 실행도 유저의 몫입니다. 근데 에이전트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LM을 핵심 두뇌로 사용하되 여기에 더해서 자율성, 목표 지향성, 행동 능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랑 결합을 한 것인데요. LLM도 그 자체로 이제 강력한 도구이지만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AI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성 요소에서도 이 둘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I 모델은 단일 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에이전트는 모델, 도구 체계, 오케스트레이터로 구성된 가운데 외부 시스템하고의 연결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우측을 보시면 제가 이제 구글의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설명 글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 학술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없다라고 이제 논문을 읽어보니까 나오길래 일반적인 구성 요소랄지 기능이랄지 특성이랄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이제 제 스스로의 연구를 위해서 개념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로 소개되는 걸 보니까 그게 AI 모델, 도구,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보면 모델은 이제 에이전트의 중앙에서 어떤 의사결정자로 두뇌 역할을 하는 언어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뭐 크고 작은 거랑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델이 엄청난 그 생성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그걸로는 외부 세계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는데 이로써 외부 데이터나 뭐 외부 서비스랑 에이전트를 연결해주고 모델 하나로는 자체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API를 호출하거나 이렇게 도구를 활용할 때 예전에 뭐 과거에 학습된 정보가 아니라 현재의 그 실제 정보에도 접근하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내재적으로 가진 능력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랑 연결해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준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입니다. 정보를 모으고 계획 세우고 뭐 실행하고 결과를 본 다음에 다시 이제 조정하는 그런 순환 과정을 말하는데 뭐 메모리부터 뭐 추론, 계획까지 전반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의 작동 방식을 보면 이제 목표 먼저 설정하고 관련 데이터와 외부 세계를 이렇게 탐색하는 상황 인식 과정을 거쳐서 이제 리즈닝하고 결정한 다음에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거나 뭐 멈춰야 된다는 어떤 조건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 뭐 작동 방식, 주요 특징, 기능을 살펴보면서 개념을 이해하고 만약에 이제 규범적인 관점에서 공정성이 문제된다면 이 작동 과정의 어떤 그 지점에서 혹은 어떤 특징의 기인에서 발생하게 될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로 시작했지만 기술의 발전 방향을 보면 더 이상 하나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그 멀티 에이전트를 바탕으로 그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이 둘은 아까 그 이화란 교수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뭐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도 다른 규모와 구조를 가집니다. 제가 공학 전문가가 아니라 법학자이기 때문에 공부한 바를 바탕으로 이해한 거를 좀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에이전트는 아까도 설명이 됐지만 어떤 특정 임무를 맡아서 이제 혼자 일을 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그 행동하는 능력, 뭐 자율성 이런 것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좁고 좀 더 잘 정의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에이전틱 AI는 크고 그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명의 이제 에이전트가 모여서 협력하는 시스템 자체를 말하고 복수의 에이전트가 동적으로 그 상호 협력하고 작업을 나누기도 하고 뭐 팀 전체가 이 공유하는 메모리를 활용해서 정보를 널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두뇌 역할은 LLM이 맡아서 개별 임무를 이제 나눠서 잘게 나눠서 뿌리고 또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구조 안에서 복수의 에이전트가 서로 협력하고 경쟁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 이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다른 역할, 다른 기능을 가진 에이전트가 서로 협력, 뭐 서로 경쟁함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에이전트로서의 성능, 뭐 원활한 뭐 작동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에이전트 간의 협력, 경쟁, 뭐 소통 그 오케스트레이션이 잘 이루어지려면 마찬가지로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의 뭐 성능이나 이런 거 역시 충분히 검증이 돼야겠죠. 그래서 AI 뭐 에이전트, 에이전틱 AI 제가 관련 뭐 논문과 기사를 보면서 이 기술적인 구조나 실제 활용 케이스를 고려했을 때 그 어떤 지점이 규범적 측면에서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데 중요할까? 어떤 지점에서 공정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중심으로
기술로 생각해봤다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우선은 자율성이야말로 이 기술, 이 프레임워크가 표상하는 바이고 이 자율성으로부터 계획 세우고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행동하는 어떤 좀 실체로서의 AI를 떠올리게 한다는 게 기존의 AI하고는 달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하고의 연결성입니다. 여러 방식과 경로를 통해서 그 유저를 둘러싼 환경을 파악하고 또 여기로부터 어떤 요소를 발굴해서 의사결정에 반영한다는 것 역시 이제 규범적인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어 보였고, 마지막은 이 방금 이야기했던 복수의 에이전트 간 협력과 조정 부분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퀄리티가 사실 그 에이전틱 AI가 최종 그 결과물을 도출할 때 그 나온 최종 결과물의 퀄리티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 활용 사례와 기대 효과의 경우에는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나중에 제 챕터를 쓸 때 제가 다루는 영역,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바하고 좀 잘 이어지는 활용 사례를 정리해서 넣고자 합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앞에서 그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공정성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통상 뭐 AI의 편향 문제 하면은 제기되는 내용은 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 조금 더 다른 지점을 논의하고 싶다. 이게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세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 구성 요소와 특징을 다룰 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주목한 세 가지, 즉 자율성, 외부하고의 연결, 그리고 에이전트 간 그 협력과 조정, 뭐 경쟁, 요 세 가지 특성 관련해서 혹은 이 특성으로부터 좀 나올 수 있는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그 에이전틱 AI의 구성 요소를 봤을 때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바이어스가 발현되거나 확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자율적으로 작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정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에이전트 간의 상호 연결성까지 고려했을 때 매우 동적이다라고 할 텐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사소한 오류가 광범위한 그 시스템적인 실패로 확대된다거나 단일 에이전트의 어떤 취약성, 어떤 오류 가 연쇄적인 실패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연히 그 중에 하나는 편향된 뭐 목표 설정이나 편향된 판단 역시 포함이 되고, 그 에이전트 하나로부터 확산돼서 시스템 전반에 의사결정에 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모든 과정에서 그 두뇌 역할을 하는 LLM의 편향 역시 시스템 전반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LLM이 동일한 수준의 뭐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그 텍스트의 길이나 아니면 그 텍스트의 어조 등에 따라서 특정 형식에 대한 선호를 보인다 하는 연구를 여럿을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이전트 간 조정을 만든 이 모더레이터로서의 모델이 이런 편향을 가진다면 어느 한 에이전트만 선택을 받는다거나 해당 에이전트의 어떤 판단에 힘이 더 실린다거나 각자 서로 그 밸리데이트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한 게 교정이 안 된다거나 이런 위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법 제도적 한계나 부재에 따라서 이 기술, 이 시스템의 이용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 제가 가져온 개별 문제 자체는 그 자체로는 공정성 이슈하고는 직결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만큼의 자율성 가지고 문제 정의하고 또 결정하는 바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출시하게 되면, 게다가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 이면에 있는 위험 요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정한 기술 활용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뭐 경제적으로 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불안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용자인 나에게 그 개인정보 침해를 가져온다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먼저 B부터 보시면 그 민법, 뭐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기존 규범상의 어떤 그 법률 관계에 대한 전제나 해석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이전트는 뭐 말 그대로 대리잖아요. 의사결정하고 거래 가능하다.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리해서 물건 사고 계약 체결하고 거래 상대방도 결정하고 그 시기도 뭐 가격까지 이제 모색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에이전트가 이름은 대리이지만 우리 민법상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의사 능력이나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법인격이 없어요. 게다가 그 에이전트가 가진 자율성을 생각할 때 당연히 사용자하고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결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뭐 승인하지 않을 만한 결제, 뭐 승인하지 않은 결제, 의사 결정이 수행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도 그 법인격이나 책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거래 상대방에게도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에이전틱 AI 작동 과정상의 그 여러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에이전트의 메모리에 통상 이제 이용자 정보를 그 뭐 단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장하고 이제 다시 활용하게 될 텐데, 장기 보관, 장기 활용하게 되면 이제 권한 없이 개인정보가 이용되거나 정보 주체에 기대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 이 시스템을 보면 에이전트 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적으로 이제 소통하고 연결이 이루어지는데, 게다가 외부 시스템하고도 직접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어떤 복잡한 복합적인 그런 요청에도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동시에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될 위험이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데이터 국외 이전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점에서 이제 우려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규범과의 괴리 문제는 최근에 AI 규제를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채택된 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간단히 A로 올라가서 보시면 그 내년 1월에 시행될 AI 기본법, 작년 이제 12월에 통과가 됐는데 단일 모델을 기준으로 신뢰성을 설계한 법입니다. 주로 이제 사전적인 위험 관리를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EU AI 액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에이전트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작동하고 자율성을 띤 행위자로 이렇게 기능할 만한 시스템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점과 담합의 위험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이 혁신적이면서도 공정한 산업 발전을 이루는데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그 외부와의 연결, 뭐 에이전트 간의 소통, 그리고 자율적인 판단을 가진 에이전트의 어떤 특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구성해서 연구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상징하는 이제 기술적인 진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또 기업과 이 산업과 또 개인의 삶을 혁신하는데, 뭐 윤택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이 기술이 목적한 바를 이루고 뭐 사회적 그 수용성이 충분한 그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려면 이제 다른 관점에서의 평가, 뭐 검증 역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기준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오늘 그 규범적인 전망이 어떨지 그걸 공정성 논의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한 바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서 또 앞으로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이제 그 결과로 저도 좋은 연구물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